허이! 미안. 너무 좀 어렵죠? 지금 문제들이 그래서 조금 어려울 걸 예상하기는 했어요. 이게 원래 도함수활용 파트는 온갖 킬러가 많다 보니까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실제 기출문제들이 이쪽에서 쉬운 문제를 잘 안 내요. 진짜로. 그래서 문제 배치가 최대한 조금 무난한 걸 집어넣으려고 해도 난이도가 좀 상당히 다 높습니다. 일단은 숙제는 스텝 2까지는 일단 다 푸는데 스텝 2까지가 지금 문제가 너무 적죠? 그래서 스텝 3를 여유가 되면은 몇 개 정도 손 더 대보고요. 그 다음에 손 대보기만 하고 만약에 좀 어렵다 싶으면 일단 조금 냅둬요. 스텝 4는 사실 가는 게 좋은데 스텝 4는 만약에 스텝 3가 좀 고생되더라도 다 풀리면은 그때 스텝 4예요. 얘 진짜 함부로 손대면 진짜 우주 갑니다. 진짜로. 나는 만점 맞아야겠어 이러면 해야 돼요. 진짜로. 근데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진짜로 많이. 왜냐면 역대 최고 난이도들이 지금 다 몰려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쉽게 손대면 안 돼요. 이게 스텝 4가 문제가 되게 많아가지고 뭐야 다 비슷비슷한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킬러 문제들이에요. 진짜 미안. 미안. 자 그러면은 일단은 17번 요거 아까 하던 거 있죠? 요거 마저 조금 풀어보기 바랍니다. 얘도 지금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임팩트가 약해서 그렇지 객관식 최고 난이도 문제예요. 진짜로 난이도로 따지면은 이 당시 모의고사의 탑3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17번도 내신에서 되게 종종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거죠. 지나가는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개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뭔 소리인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되는 친구는 그대로 가고요.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시작만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뭐예요? A, 0인 지점에서 여기에 긋는 접선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A, 0이 지금 어딘지를 몰라요.
적당히 아무데나 그냥 한번 찍어볼게요. a, 0을 그쵸, 뭐 그래프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긋는 접선, 여기서 긋는 접선,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것만 보고 두 개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또 A가 여기가 아니고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자, 그래서 일단은 가상으로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어요. 그럼 당연히 이때의 접점을 이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접점이 둘 중에 어디냐? 아무데나 그냥 잡아볼게요. 어차피 미지수로 잡아야 돼요. 그죠? 이때 그 t 값을 구해내주면은 접점들이 어디 있는지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접점의 개수가 곧 접선의 개수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t, f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사실 그래프랑은 상관이 없이 무조건 일단 t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그게 a, 0 집어넣었을 때 근의 개수, 방정식이 근의 개수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요걸 fx라고 해보면 기울기 함수 구해줘야 되니까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f'x는 어떻게 되죠?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래서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2의 x제곱을 묶어주면은 x 빼기 n 플러스 1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f't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t 집어넣으면은 t-n 플러스 1의 2의 t제곱. 자, 요게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고요. 자, 이때 점좌표는 t, ft니까 t-n 2의 t제곱이에요. 자, 요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t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근데 그게 어딜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고요? a, 0을 지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a, 0을 대입해 볼 거예요. 이게 만약에 상수로 나왔었다면, 그냥 숫자로 나왔었다면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미지수로 나오니까 되게 어려워요. a도 미지수, n도 미지수로 나오니까 둘 다 어려워집니다. 자, 그럼 a, 0 집어넣으면 y에다가 0 집어넣고 t-n 플러스 1 곱하기 2의 t제곱, 그 다음에 a-t 플러스 t-n의 2의 t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지나가는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t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t도 있고 n도 있고 a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a랑 얘는 상수 취급입니다. 상수 취급이에요. 2는 뭐야? 이거 무리수죠. 이 상수죠. 그죠? 설마 이거 뭐냐고 하진 않겠지?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t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t만 변수예요. t만 변수. 자, 그럼 이때 t의 개수, t근의 개수, 실근 개수요. 실근 t의 개수가 곧 접점의 개수랑 똑같아집니다. 그렇죠? 접점의 개수랑 똑같아져요. 자, 그러면 그때 나오는 접점의 개수가 곧 뭐랑 똑같아요? 얘는 접선의 개수랑 한없이 똑같아져요. 자, 아닌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닌 경우가 현재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 4차 함수 이상 되지 않으면 안 나와요. 4차 함수 이상 되지 않으면 안 나와요. 뭐냐면은 볼록이 2번 바뀌지 않으면은 공통접선이 안 나와요. 변곡점이 2개 나와야 돼요. 그런 그래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그래프가. 그래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건드리는 문제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어요. 와, 그럼 잠깐만. 이게 t에 대한 방정식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묶어야죠. 공통된 걸 묶어줘야 돼요. 지금 이쪽에서는 2의 t제곱과 2의 t제곱을 묶을 수 있어요. 넓게 보면 항이 2개요. 크게 이거 항, 오른쪽 항, 그죠? 자, 그래서 얘를 2의 t제곱으로 묶어주면은 얘는 둘 곱한 거 t-n 플러스 1 곱하기 a-t 플러스 t-n이 되겠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0 될 수 있는 경우는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0이 안 되죠? 이 지수항이기 때문에. 얘가 0 되게 하는 t근이 실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다항식이죠. 2차 방정식으로 나옵니다. 일단 전개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좀 가볼게요. 왜냐면 이 뒤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가도. 그러니까 지금 얘는 딱 어떤 상태냐? 기본 상태예요. 아까 전에 얘기한 거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나오죠? 되게 전형적인 상태예요. 이거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가야 돼요.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이게 뭐 지나가는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인데 당연히 접점이 중요하니까 접점 잡고 그냥 쭉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A, 0 지나간다 그랬으면 A, 0 집어넣어야죠. 할 게 없어요. 그냥 식만 복잡한 거야. 와, 뭐 이런 문제가 있어.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야? 교육청이라서 그래요. 미안해. 교육청이 문제가 뭐랄까 좀 그렇게 수능이나 평가원처럼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진 못해요. 약간 좀 조잡한 느낌이 좀 있어요. 계산이. 근데 사설보단 나아요. 웬만한 사설보단 낫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까지는 필수로 다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일단 정리 한번 해봅시다. 0, 2의 t제곱. 그럼 얘를 정리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t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어차피 t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내림차순으로. 그러면은 일단 왼쪽에서 t에 관한 2차항은 이렇게 곱한 게 2차항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t제곱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은 t랑 a 곱한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랑 마이너스 n 플러스 1 곱한 거. 그렇죠? 이게 지금 1차항 계수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t로 묶으면은 개수가 어디냐? a 하나. 그 다음에 n-1 하나. 그래서 a 하나, n-1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이렇게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다가 a를 곱한 거. 그래서 마이너스 na 플러스 a가 되겠네요. 그게 이것만 전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t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조금만 더 가봅시다. 2의 t제곱. 왜? 아직 내림차순이 아니잖아요. 일단 2차항은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은 이쪽에서 두 개 나오는데 t로 묶으면 어차피 1만 들어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같이 그냥 지워집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n 플러스 a t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 요거 그대로 그냥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결국에는 이때 나오는 이 전체가 0 되는 방정식. 얘는 0이 되지 않으니까 요게 0인 실근 개수가 곧 접선 개수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잠깐만. 그럼 얘는 뭐예요? 이거 실근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인수분해? 판별식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으로 들어가 줍니다. 자, 그래서 얘를 끌고 와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판별식을 써보면은 판별식이 b제곱, 그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ac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na 플러스 a 마이너스 n. 요게 지금 판별식이에요. 이게 양수 나오면은 실근 2개고요. 이게 0 나오면은 실근 1개. 이게 음수면은 실근 1개. 실근이 없다라는 거는 접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접선 개수. 자, 그래서 요거를 전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n제곱 플러스 2an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얘는 둘 곱하면 4죠. 여기다가 4배 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an 플러스 4a 빼기 4n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지금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볼까? 어쨌거나 지금 n과 a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은 지금 a랑 n의 둘 중에 하나로 내림차순으로 보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n에 관련된 2차항 그 다음에 1차항 요거랑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an 빼기 4n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an
플러스 4n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 a제곱 플러스 4예요. 그렇죠? 요게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n a 플러스 4. 마이너스로. 괜찮네? 그럼 이러면은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an, 이렇게 둘 곱했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4n. 그래서 둘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2a 플러스 4n. 똑같죠? 괜찮네? 그래서 얘는 지금 n-a에다가 n-a 플러스 4구나. 그래서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따지면 돼요. 괜찮을까요? 그렇죠? 미안해. 되게 어렵지? 근데 이게 어려운데 식만 길고 복잡해서 그렇지 솔직히 여기까지는 어때요? 길이 왜 길이에요? 갈 길이 없어요. 진짜로. 전형적이잖아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생각할 건 딱히 없어요. 그냥 계속 식만 내려가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 스텝 3인지 이해되죠? 그죠? 당연한 건데 식이 길어요. 자, 정신은 혼미해지고 있고 어떡해. 미안해. 힘내. 자, 그래서 얘는 이 판별식인데 이게 언제 양수 나올까요? 언제 양수 나올까요? 얘는 이거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느낌으로 한 번만 좀 가볼게요. n이라는 거를 변수 취급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a랑 a 플러스 4. a랑 a 플러스 4에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자, 이때는 양수, 이때는 음수, 이때는 양수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죠? 얘가 양수가 되는 경우는 n이 a 플러스 4보다 크거나 a보다 작을 때예요. 그 다음에 얘가 0 되는 경우는 n이 a거나 n이 a 플러스 4거나. 그렇죠? 왜 n을 기준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 맨 처음에 내림차순 할 때 a로 내림차순 해도 되잖아. 왜 굳이 n으로 내림차순 했을까요? 사실 a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n으로 굳이 한 이유는 뭐냐면은 접선의 개수를 fn이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n이 변수인 상태에서 f 함수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a랑 n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변수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당연히 n으로 한 게 더 낫겠죠. fn이니까. 그렇죠? 우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히 상수 취급하고 있던 n이었는데 저쪽 식에서는 n이 변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수랑 변수가 둘 다 문자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상수였던 애를 언제 갑자기 변수 취급할 수도 있고요. 변수를 언제 갑자기 상수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fn은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n 값이 a보다 작거나 또는 n 값이 a 플러스 4보다 크면은 얘는 접선 개수가 지금 2개라는 거예요. 왜? 접점이 2개니까. 이거는 실근 개수잖아요. 뭐의 실근 개수? 얘의 실근 개수예요. 이거의 실근 개수니까 t가 실수값으로 서로 다른 2개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접점이 서로 다른 2개를 갖고 있다는 거니까 접선도 2개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요거로 그냥 접선 개수가 나옵니다. 그럼 n이 a거나 a 플러스 4인 경우에는 접선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n 값이 a보다 크지만 a 플러스 4보다 작다. 이러면 빵기 나와요.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만약에 a 값이 n과 똑같잖아요. 요 위에 있잖아. 접선이 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괜찮나요? a가 n보다 크면 접선이 계속 2개 나와요. 괜찮죠? 내부로 들어가면 이게 접선이 안 나와요. 그렇죠? 내부로 들어가면은. 근데 그게 딱 어느 정도까지? 이 뚫접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 안쪽까지가 지금 접선이 안 나와요. 딱 이 지점에서는 접선이 1개 나오고 말고요. 얘보다 왼쪽에서는 접선이 하나, 둘 이렇게 나와요. 괜찮나요? 이 지점이 n-4 지점이에요.
그래서 A가 n-4로 가면은 접선이 한 개 나와요. 그래서 n이 A 플러스 4일 때도 한 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방금 얘기한 거는 그냥 잊어요. 이건 좀 너무 어렵게 해석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나는 혼자 풀 때 이렇게 안 풀어요. 왜? 이렇게 풀면은 시간 오래 걸려요. 그죠?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나는 뚫접인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보통 혼자 풀 때는 그렇게 풀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기가 다져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도 설명해서 문제 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로 설명하면은 좋은 점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기교적인 풀이만 늘어나요. 그냥 표준적인 풀이, 그죠? 가장 원칙적인 풀이, 얘를 먼저 마스터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풀이는 뭐랑 똑같아요? 이거는 미적분에서 적용되는 풀이에요. 아니, 이거 수투에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수투에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문제. 그죠? 식만 복잡할 뿐인 거지. 그래서 얘를 먼저 마스터해야 됩니다. 수투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요.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혹시 뭔말인지 해드릴까? 뭔말인지 괜찮을까? 우리도 이해는 잘 돼요. 오케이. 그래서 좀 종이 좀 줄까? 교과가 없지 않아요? 아니, 생각하는 꼴감으로 시기가 너무 그 시기 지저분한 걸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돼. 이게 교육청과 평가원과 수능에서 나오는 지저분한 정도는 우리가 맞춰야 돼. 오케이. 이게 중간에 사실 크게 필요는 없어. 이게 길이 왜 길이에요? 이거 아까 전에 개념 설명한 거 그냥 그대로 한 거야. 식만 복잡한 것뿐이에요. 식만. 근데 이 정도씩을 따라가면서 해석을 해나가야 돼. 그래서 지금 잠깐 해보라고 시간 주고 있는 거예요. 직접 한번 해봅시다. 잠깐. 그거랑 달라요. 왜냐면 fn이 1인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n 값은 한 개만 있어요. a도 있고 a 플러스 4도 있지. 떠도는 개수가 두 개. 그래서 둘 다 돼요. 이 무조건 두 개씩 나와요. n 값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그러니까 접선 개수가 한 개인 경우는 무조건 다 두 개씩 나와요. n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랑 고치였고. 그건 맞아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식 너무 복잡하지? 이거는 그래도 좀 그 상위 있는 건 0되고 바깥에 있는 거 하나고 맨 바깥에 있는 거 두 개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나왔어요. 잘했습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좀 잘 될까요? 나중에 다시 정리하려고 시험까지? 좋아요. 판별식으로 보면 그런 좀 왜 판별식으로 하는지? 약간 저것도 실근 개수가 왜 접선 개수로 같은지? 저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저기 위에서 세 번째 줄. 저기다가 a,0 집어넣은 상태가 a,0인 지점에서 접점까지에 관련된 접선의 방정식 그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줄에서 저 방정식의 근이 t근으로 나오겠죠. 그죠? 저게 지금 사실 t 빼고는 다 상수예요. 그러니까 저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t 값이 나오는데 지금 이걸 우리는 구할 수는 없어요. 그 t 값이 나오는데 그 t 값들은 전부 다 접점의 x 좌표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잡은 거 자체가 접점의 x 좌표를 t로 잡은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t에 대한 방정식의 근개수, 실근개수가 t개수고 그게 접점 개수예요. 근데 a, 0에서 t근이 만약에 2개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접점이 2개 나온 거지. 어디서? 만약에 2개가 나온다면. 만약에 2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t가 2개잖아요. 그럼 a서부터 그 t 2개에 대해서 직선 연결하면은 직선 2개 나오죠. 그럼 둘 다 접선인 거지. 그래서 접선 개수 되네요. 그래서 접점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랑 한없이 똑같다. 판별식을 써서 A 저기 나왔잖아. 그럼 저기 조관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실근계수가 접선계수인 것까지는 괜찮나요? 그래서 얘에 대한 실근계수는 어차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니까 판별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판별식이 양수면은 t가 실근 2개인 거야. 근데 판별식이 인수분해가 돼요. 저 판별식이 양수면은 실근 2개라고 그랬지. 그럼 쟤가 어떤 될까? n이 a보다 작거나 n이 a 플러스 4보다 크면은 d가 양수예요. d가 양수니까 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접점이 2개니까 접선도 2개가 되는 거지. fn이라고 하는 거는 n 값에 따른 접선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 값이 a보다 작거나 a 플러스 4보다 큰 경우 n은 무조건 접선 2개죠. 접점이 2개니까. 그래서 fn은 2가 돼요. 괜찮을까? 오케이. 되게 복잡하긴 합니다. 어떻게 좀 이해될까요? 하나도 안 되나? 너무 어렵나? 미안. 좀 많이 어려워요. 오늘 좀 내가 오버했어. 살짝 무리한 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흐름만 알고 있으면 되죠. 분홍색으로 써놓은 거. 저 흐름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 당연히 지금 솔직히 그래프는 몰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가 지나가는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접점 t로 잡고 접선의 방정식 구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지나가는 점 대입했을 때 그 방정식의 실근계수가 곧 접점 계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서도 t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놓고 거기서 a, 빵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a, 빵 집어넣으면 저 세 번째 줄, 저 세 번째 줄에 분홍색으로 밑줄 그어놓은 거. 저 식이 t라는 그러니까 변수가 실근 몇 개가 지느냐에 따라서 접점이 몇 개인지가 나오는 거지. 그죠? 접점을 x좌표 t로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t의 개수가 곧 접점의 개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t가 만약에 2개 나왔다고 쳐볼게요. 서로는 2개나 나왔다고 친다면 그 각각 t에 대해서 A서부터 직선, 접선 2개지. 그러니까 t 개수가 곧 접선 개수라고 봐도 상관이 없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n 값에 따른 접선의 개수 물어보는 거예요. fn. 그러다 보니까 접선 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는 없잖아. 접점 개수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t근 개수로 가는 거고. 아까 개념 설명한 거 좀 연결되나? 그죠? 그거랑 연결만 잘 되면 돼. 그냥 저거까지만 가면 돼요. 저거까지만. 그 뒤는 나중에도 상관없어. 저게 핵심이에요. 맨 처음에 시작 자체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뒤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뒤는 약간 좀 계산만 지적한 것들도 좀 있지. 근데 나름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인수분해 되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면은 t가 서로 다른 두 시간이잖아. 그럼 t가 서로 다른 두 시간이면 당연히 접선이 2개가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 그러니까 n이 a보다 작거나 n이 a 플러스 4보다 큰 경우, 그때 서로 다른 두 시간인 거예요. 괜찮을까? 그렇죠. 여기까지가 일단 1차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야. 여기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까지 해놔요.
미안. 오케이. 풀었나? 오, 뒤에 다 썼어요? 세고 있었네. 이거 다 확인한 건가? 오케이. 이따가 근데 이게 해보겠는데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되지.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이윤이 아쉽게 되지만 이게 틀렸어요. 이게. 왜냐면은 fn은 1인 정수 n의 개수가 한 개인 정수A가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건 무조건 접선 개수가 한 개 나오는 경우는 A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두 개죠. 그래서 니은이 틀려요. 이게 말이 좀 어렵지. 일단 화이팅. 이해는 되지? 이해는 되는데 접점의 개수랑 접선의 개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기 아까 얘기한 건데 4참수 같은 경우만 해도 접점 개수랑 접선 개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공통 접선이 생길 수 있거든. 근데 거의 유사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일말의 여지만 남겨주라는 거예요. 괜찮지? 미안, 저거는 정리해서 설명해 줄게. 저건 신경 쓰지 마요. 저거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쟤는 지금 나는 이렇게 안 푼다는 거야. 초록색으로 접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빨리 끝나는 게 돼. 근데 지금 설명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미안. 그래서 마무리를 좀 잠깐 지어볼게요. 이거 좀 시간 많이 걸렸지? 이게 잘 되니? 어디 가냐?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A는 0일 때 F4는 1이냐? A가 0일 때 F4는 1? 그럼 여기다 한번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어차피 F4면은 4인데 A가, 잠깐만. A가 0이면은 Fn은 N값이 0보다 작다. 또는 N값이 4보다 크다. 이때 두 개 나오고요. N값이 0이거나 4인 경우에는 하나 나오죠. 딱 요거죠. 괜찮죠? 그래서 얘는 기억이 확실히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은 Fn은 1인 정수 N의 개수가 1개. 아니 Fn이 1이 되기 하기 위한 정수 N은 2개 나와요. 무조건. 그렇죠? 이건 A랑 상관없이 무조건 2개예요. 괜찮네? 무조건 2개. 그래서 그런 정수 A가 존재하냐, 하나밖에 없게 하는 정수 A가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없죠. 없어요. 왜냐면 A에 대해서 제약 조건이 없어요. N이 어디 못 들어간다 이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무조건 얘는 A일 때랑 A 플러스 4일 때 둘 다 나옵니다. 접선 1개 나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F는 1인 정수 N, 접선의 개수가 1개 나오게 하는 N이 하나밖에 없게 만드는 정수 A가 존재하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F는 1인 정수 N의 개수가 2인 정수 A가 존재하느냐? 이건 맞죠? 이건 맞아요. 무조건 2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별로 영양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니은은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아. 말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말만. 자, 마지막. 솔직히 말해서 이 디귿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디귿 때문에. 이 디귿이 좀 많이 헷갈립니다. 자, Fn이 1부터 5까지 합이 지금 5가 나오게 하는 정수 A는 마이너스 1부터 3. 마이너스 1 또는 3이냐? 자, 그럼 한번 이쪽에다가 한번 봅시다. 이거랑 비슷하게. 이거 좀 지워도 될까? 이거 좀 지워도 되겠지? 자, 어차피 이거는 지나갔으니까.
자, 이 분홍색으로 써놓은 요게 지금 핵심입니다. 이게 지나가는 점이 주어진 경우에 소위 말해서 곡선밖에 한 점에서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개수 구하는 내용.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n이 a에서부터 a 플러스 4 사이에서는 지금 빵게 나와요. 자, 여기는 n에 대한 얘기입니다. n이 a 플러스 1, a 플러스 2, a 플러스 3, a 플러스 4, a 플러스 5,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계속 있겠죠? 계속 있어요. 자, 지금 아까 전에 이쪽에서 그린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a랑 a 플러스 4에 대해서 지금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 형태로 나오게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n값인데 요 각각의 지점에 대해서 fn은 어떻게 돼요? fn은 만약에 n이 a일 때는 fn이 한 개 나와요. 괜찮나요? 딱 0 나오는 경우니까. 그리고 n이 a 플러스 1일 때는 fn은 빵 나오죠? 얘는 빵, 1,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건 F1부터 F5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F1부터 F5까지. 자, 한번 고민해 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A가 0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A가 0이면은 요 값이, 요 n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는 0 되고요. 얘는 1 되고요. 2, 3, 4, 5, 6 이렇게 나올 거예요. F1, F2, F3, F4, F5예요. 이렇게 5개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F1이 빵 나온다는 거고 F2가 빵, F3 빵, F4 1, F5가 2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거는 시그마 FN이 얼마 나와요? 3밖에 안 나와요. 괜찮나요? 이렇게 5개 더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A가 0인 경우가 안 돼요. A가 0인 경우가. 그러면은 혹시 A가 마이너스 1은 되느냐?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3, 4,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n 값이. 그렇죠? 그럼 fn이 1일 때 f1. f1 값 0이죠. f2 값 0이죠. f3, f4, f5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5개 더하죠. 5 맞죠? 괜찮나요? 그렇죠? 왜냐면 이 뒤는 다 둘둘둘둘이에요. 이 왼쪽도 다 둘둘둘둘이고.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5개 더하는 경우가 5가 나오는구나. 얘가 지금 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면 솔직히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5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둘둘 하나 빵빵 이렇게밖에는 안 나오겠네. 근데 오른쪽에서 둘둘 하나 빵빵 나오는 A값은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뭐 비슷한 논리대로 왼쪽에서도 둘둘 하나 빵빵 나오는 요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될 거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1 나온대요. n이 괜찮나요? 이러려면은 a-2가 1이어야 돼요. a-1이 2여야 돼요. a가 3이란 얘기야. 괜찮죠? 그래서 a가 3인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더 되는 게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한 칸만 더 늘어나도 얘는 7개가 돼요. 최대 10개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연속된 5개를 더한다고 친다면 가장 적으면은 2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가장 적으면은 혹시 이해될까? 오케이. 결론은 디귿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디귿이 괜찮을까? 오케이. 미안. 내가 살짝 욕심 부렸어. 이게 좀 많이 어렵지? 진짜. 객관식 최고 난이도였어요. 객관식 최고 난이도. 18번은 이거만큼 뭐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려우니까 되게 자존심 상하지만 이게 3점짜리예요. 아무튼 얘는 좀 그렇고 17번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스텝4는 웬만하면은 건드리지 말길 바랍니다. 참고로 19번, 20번은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20번. 저기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20번이 내신 단골이에요.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근데 20번을 지난번에 월투반에서 수업했다가 40분 동안 설명하고서는 전원이 멘탈이 나갔어요. 진짜로. 17번까지는 푼 친구들이 한 절반 있었어요. 17번까지는. 근데 20번에서 멘탈이 다 나갔어요. 진짜로. 칠판을 한가득 다 찌웠어요. 진짜. 그래도 설명이 어려워서 구석진데다 좀 쓰고 하는 거래. 그래서 더 그랬나? 아무튼 엄청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여기까지 나중에는 가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생략할게요. 일단은 미안. 자, 요거는 좀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교평수만 가지고는 유형 정리가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깊이 있게 좀 고민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웬만하면은 유형 정리는 다른 걸로 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라이트 센이나 아니면은 뭐 RPM이나 센. 사실 마플 시너지 주고 싶었는데 오늘 마플 시너지 다 줄까 하다가 어차피 뭐 선수투도 해야 되고 해서 아직 고민 중이에요. 라이트 센 아직 다 못한 것 같아서 내면은 이제 슬슬 조금 화이팅! 자, 그러면은 저기 유형 3번에 관련된 걸로 갑시다. 자, 공통접선. 공통접선이라고 하는데 얘는 일단 좀 내비두고요. 요 용어를 좀 해석해 볼게요. 접한다라는 용어의 해석을 좀 해봅시다. 접하는 거는 만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죠. 이게 만난다라는 거는 그냥 교점이기 때문에 두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똑같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뭐 요런 함수가 있고 요런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때는 단순히 그냥 만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만나는 점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t라고 적으면은 이때 t 집어넣었을 때 둘이 함수값이 똑같은 거. 얘밖에는 쓸 게 없어요. 근데 접한다라는 거는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둘이 만나는데 그 지점에서 기울기마저도 똑같은 상태가 되겠죠. 당연히 얘는 접점이 생명이에요. 이게 무슨 뭐 3차, 2차건 아니면 1차, 2차건 뭐 상관이 없어요. 어쨌거나 접하면은 해야 될 거는 몇 가지? 접점 미지수로 잡아보고요. 1번 두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똑같고요. 잠깐 열까? 덥지. 함수값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지점에서의 기울기마저도 똑같은 거예요. 괜찮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접점이 생명이에요. 결국엔 접점이 생명. 접한다 하면은 그냥 일단 접점이에요. 그렇죠? 그 지점에서 만나면서 기울기마저 똑같다.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로 이제 문제 잠깐만 한번 풀어볼게요. 저기 23번 한 번만 직접 풀어봅시다. 23번.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를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어차피 코사인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k 값에 관계없이 t를 어디든 사인 함수에 대입하든 미분할 때 대입하든 어차피 값이 똑같으니까 2분의 루트 2 해가지고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돼요. 맞아요. 괜찮아. 어차피 얘는 사인이랑 코사인이 똑같아져야 되는 거지. 네. 그렇죠.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2a t제곱이 k 사인 t 이거는 교점에 관련된 거고, 네. 그다음 접점에 관련된 것도 또 이렇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둘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서 탄젠트가 4분의 파이라고 봐도 탄젠트가 1이라고 봐도 돼요. 그럼 얘네는 그냥 피를 투는 조건이에요? 그치 무조건 성립해요. 아, 화이팅. 아이고 도나 우리 껌이라도 좀 줄까? 알겠어. 뒤에 걸로 한번 가볼게요. 간단한 문제. 화이팅.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이 조건이 이 그래프 접한다라는 그 조건과 일치한 거예요? 그치 1,1을 반드시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1을 지났는데 안 접하면 무조건 뚫고 가요. 기울기가 걔보다 작아도 뚫고 지나가니까 1보다 클 때는 작아지지. 왜 좀 큰데. 근데 만약 이 기울기보다 더 커지면은 뒤는 위에 있는 게 맞는데 왼쪽이 아래로 가버려서 또 만나게 돼. 그치 또 뚫고 내려가서 F가 더 커지게 돼요. 이 접하는 거 말고는 이 얘가 조건이 성립해요. 맞아. 화이팅. 하하하하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이 안 그리고는 풀기가 좀 힘들어. 이거랑 같은 거 해도 얘랑 또 똑같은 거. 그거랑 다른 건데 지금 그림 저렇게 생겼어요. 지수함수랑 무리함수가 접하는 게 아니고 지수함수의 접선이 무리함수랑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 두면 안 돼. 이거. 그러면 얘가 이 접선이라고 했을 때 접선이 얘를 미분하고 기울기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변수가 2개 아니에요? K는 상수예요. 왜 상수가 그런다고요? 즉 이 함수는 무리 함수로 보거든. X랑 Y만 변수로 잡고 있는 거야. 여식에서 X 접하는 점에 X 좌표가 이게 맞아요?
이걸 어떻게 구한 거지? 맞긴 하네. 근데 이게 X로 주면 되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접점을 꼭 T로 잡거든. 왜냐면 X는 변수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그거는 키가 이렇게 되잖아. 그치, 똑같아요. 결국 똑같은데, 그러니까 본인만 안 헷갈리면 상관은 없어. 어떻게 써도. 맞아요. 저 힘들지? 이것도 다시 대입해야 돼요? 혹시 K 찾아야 되니까. 너무 복잡해지네. 오케이. 이게 생각보다 조금 헷갈리는구나.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 안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지수함수의 1,2지점에서 접선이 무리함수랑 접하는 거예요. 그죠? 얘네 둘이 접하는 게 아니고 접선이 지금 무리함수랑 접하는 겁니다. 접선이. 완전히 생뚱맞은 다른 지점이 튀어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면은 이 미분했을 때 2x제곱이니까 얘는 2가 기울기가 되고요. 1,2가 되다 보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2x예요. 그죠? 얘는 원점 지나갑니다. 원점 지나가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노란색 직선과 초록색 곡선이 지금 접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접한다? 뭐 물론 이걸 가지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 뭐 이렇게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약간 좀 이렇게 푸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 그래서 접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요 지점의 접점을 나는 그냥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둘에 대해서 식이 정리가 되겠죠. 첫 번째는 직선에다가 T 집어넣은 거라 곡선에다가 T 집어넣은 게 똑같다. 그래서 ET는 여기다가 T 집어넣은 거야. 2루트 T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 미분해서 T 집어넣은 거랑 여기서 미분해서 T 집어넣은 거 똑같다. 근데 이거 어차피 미분하면 그냥 2로 나오죠? 그럼 얘 미분하면은 Y'은 루트 X 마이너스 K분의 1. 그죠? 그냥 이렇게 나올 테니까 여기다가 T 집어넣은 거. 루트 T 마이너스 K분의 1. 이걸로 그냥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지? 이거 역수로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괜찮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한 루트 T 마이너스 K는 2분의 1인 걸 갖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렇죠? 집어넣으면은 이 T는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접점의 좌표가 2제곱분의 2가 될 거예요. 이게 접점의 좌표야. 괜찮아요? 답이 아니야? 이거는 T고 K값 구하는 거예요, 답은. 괜찮죠? 이건 접점의 좌표 구한 거고요. K값은 다시 또 넣어서 계산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어디다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 그냥 집어넣을까? 어차피 K 나오는 게 요거랑 요건데 뭘 넣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T 집어넣어주면 루트. 자, 그래서 얘는 2제곱분의 2 빼기 K가 2분의 1. 그래서 양변에다 제곱해주면 2제곱분의 2 빼기 K는 2제곱분의 1. 그래서 얘 넘기면 2제곱분의 1. 넘기면 걔 뭐야? 비슷하네? 근데 뭐 값이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답이 지금 2번으로 나오게 돼요. 괜찮을까요? 그렇죠? 뭔가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논리 구조는 어때요?
특별한 건 없죠? 그냥 단순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오케이. 지금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24번. 아니 공통접선에 관련된 건 24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말 자체가 애매한데 두 함수라는 게 이함수하고 이함수하고 나오고 이함수 이함수하고 이함수 이함수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이미 두 개가 있는 상태고 1차함수 얘가 주어예요. 1차함수의 그래프가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그래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랑 만나는 거. 2점하고 2점 맞아. 그 둘 사이 거리. 그럼 우리가 체계가 된다는데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체계가 된다는 거를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K 값에 따라서 계속 교점 사이 거리가 바뀌죠. 근데 언젠가 제일 뚱뚱한 데가 있겠지. 그 제일 뚱뚱한 데는 어떠냐면은 어차피 위아래 대칭이니까 얘네 둘 사이 거리는 반드시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당연히 가장 먼 쪽이면 얘랑 기울기 똑같은 지점이에요. 얘랑 중점에 사는 거다 모르는 거다. 그치? 그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새로 미지수 설정해야 돼? 아니, 미지수 설정 안 해도 돼요. 얘는 딱 기울기가 1 나오는 지점만 찾으면 답이에요. 그럼 걔를 그래서 미분해보면 x분의 1이잖아. 기울기 1 나오는 지점은 1,4예요. 오케이. 근데 직선이잖아요. 그러면 G가 F보다 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G가 1,1을 지나가는데 항상 위에 있으려면 접하지 않고 안 되겠죠. 왜냐면 기울기가 딱 접하는 경우보다 기울기가 조금 더 커지나? 그럼 뚫고 들어가요. 그럼 1보다 큰 지점 중에서 직선이 더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생겨요. 이건 무조건 직선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 접선의 길기보다 작아지면 안 되겠지. 더 커지면 앞이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직선이 위에 있으려면 접선밖에 없어요. 괜찮을까? 접한다. 오, 잘했어. 잘했어. 이 둘이 공통으로 만족하는 x값이 나와요. 그치? 이거 연립하면 답 나옵니다. 그게 끝이야. 같다 아니에요? 그치? 그럴 수 있는 x는 뭐밖에 없어요? 어차피 k는 떼버리면 사인과 코사인 같으면 되지. 4분의 파이? 그거밖에 없어. 오케이? 맞아, 그래프 그거 맞아요. 맞아.
자, 얘는 약간 좀 그래프를 그려놓고 들어가야 되겠죠. fx 일단 지수함수 그래프. 얘보단 얘를 먼저 그리는 게 낫겠다. 어차피 k가 양수니까 k sin x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지수함수니까 0,1 지나가는데 일단 여긴 최대값이 k이기 때문에 1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양수 k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근데 얘랑 만나는 게 교점 3개로 양근 가진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지금 k가 1보다 작으면 안 될 거예요. 이 위로 가버리면 교점이 아예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아래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온다고 치더라도 맨 처음에 2개 나오고 여기서 딱 하나만 나오고 말아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그 뒤쪽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총 3개.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점은 뭐예요? 요거? 아니, 얘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일단 판단해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접점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접점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요? 자, 얘는 2분의 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가 되겠고요. 여기 2파이예요. 최대가 나오는 지점이 2분의 5파이가 됩니다. t는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5파이 사이예요. 그러니까 4분면으로 따지면 1/4분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인 값이 양수가 되는 거 딱 바로 보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접한다. 그럼 접한다라면은 당연히 t 지점에서 둘이 함수값이 똑같고요. 두 지점에서 기울기가 똑같은 걸로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t값은 2파이에서부터 2분의 5파이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t 집어넣으면 2의 t제곱은 k sin t. 얘는 미분해서 t 집어넣은 거니까 2의 t제곱은 k 코사인 t. 그럼 얘네 둘이 어차피 둘 다 성립해야 되죠. 연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이걸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걸로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k 약분하면은 코사인 t랑 사인 t가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k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약분해도 상관없었어요. 코사인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네요. 왜? 어쨌거나 2분의 파이랑 2분의 5파이 사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코사인의 0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로 나오고 요 값은 탄젠트. 그냥 여기서 그냥 45도 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요게 안에서.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45도가 아니에요. 45도 아니고 405도예요. 405도. 엄밀하게 따지면. 왜냐면 2파이와 2분의 5파이 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3점짜리잖아요. 45도 풀어도 답이 안 틀려요. 괜찮죠? 근데 그게 언젠가 발목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져야 돼요. 이 405도예요. 405도. 그러니까 405도인가? 405도 맞겠다. 그렇죠? 탄젠트가 1이니까. 그렇죠?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고 여기가 지금 2파이죠?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지금 1 나오는 지점. 그렇죠? 1 나오는 지점. 딱 여기가 지금 현재 t가 되는 상태.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구나. 요게 지금 접점의 x좌표가 됩니다. 접점의 x좌표. 자, 여기서 양수 k 값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놓치면 안 되겠는데? 이게 t니까 4분의 9파이 이거 놓치면 안 되네. 그러면은 k 값은 요걸로 가지고 끌고 올게요. 요거랑 요거 이용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집어넣으면은 2의 4분의 9파이는 k 사인 4분의 9파이. 근데 요게 2분의 루트 2죠? 따라서 k 값은 루트 2의 2의 4분의 9파이 제곱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잠깐만, 답이 4번인데? 그쵸? 4번? 그렇지. 조금 어렵긴 했어요. 괜찮아요? 미안. 이거 찾아냈어야 된다. 이거는.
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였네. 놓치면. 자, 그래서 일단은 공통 접선까지는 했습니다. 자,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한두 문제 정도 풀어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얘는 엄밀히 따지면 이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얘는 엄밀히 따지면은. 자, 일단은 스텝 4 넘어가고요. 스텝 4 넘어가고 함수의 증가감소에 관련된 걸로 누가 이걸 무서워? 함수의 증가감소에 관련된 걸로 한번 문제 잠깐만 풀어봅시다. 자, 증가와 감소에 관련된 거는 일단은 너무 뭐 길게 설명하기엔 좀 힘들 것 같아서 미안. 증가는 기울기가 양수인 걸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 감소인 거는 기울기가 음수인 걸로 보면 되겠죠. 잠깐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당장 fx가 x세제곱인 경우에는 0인 지점에서 기울기 빵 나와요. 그렇지만 얘는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우극하는 0보다 커요. 다만 수렴값이 0인 것뿐. 좌극하는 0보다 작아요. 다만 수렴값이 0인 것뿐. 그래서 얘는 fx가 x세제곱은 0인 지점에서 순간 변화율은 0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기울기가 정수 0은 아니에요. 아주 미세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얘는 왼쪽 점이 음수잖아요. 수렴값이 0인 것뿐인 거고, 오른쪽 점은 양수죠. 음에서 0 되고 양 되기 때문에 0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0이지만 증가 상태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 도함수 f'x가 3x제곱이면은 얘는 아쉽게도 0보다 커 나갔잖아요. 그래도 증가함수로 봅니다. 그래서 등호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때 잘못 넣으면 또 안 되죠. 왜? 이러면은 이제 상수함수 같은 게 껴서 나와요. 막 fx3 같은 거. 그러면은 나도 지금 도함수 0보다 커 나왔던데, 그쵸? 도함수 0이니까 나도 껴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얘네들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로 기울기가 정수빵이에요. 정수빵. 얘는 엄밀하게 따지면 기울기가 정수빵이 아니에요. 0 플러스예요. 괜찮죠? 수렴값이 0인 것뿐. 그래서 이런 건 넣어주고 이런 건 안 넣어주는 걸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호 집어넣는 거는 0 플러스까지만 집어넣는 걸 목적으로 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이건 뭐 엄밀한 정의니까. 자, 그래서 간단하게 35번만 하나 풀고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35번만 하고. 이렇게. 후닥닥 얘기해버렸지? 겨울방학 때 얘기하고 나서 안 했어가지고 뭐냐면은 원래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오죠.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도함수 가지고 판단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f'x가 양수면 돼요. 기울기가 양수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 fx가 x세제곱인 경우는 그죠? 도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양수가 아니지. 특히나 fx는 x가 0인 지점에서는 미분계수가 0 나오기 때문에 얘는 증가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정의로 확인해보면 결국 증가함수의 정의는 기울기가 양수인 게 문제가 아니고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좌악하는 간 따져봤더니 좌악하는 음수고 우극하는 양수예요. 그래서 fx는 x제곱, 저 식은 x가 0일 때조차도 증가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fx는 x제곱. 제가 0일 때도 좌악하는 음수, 우극한 양수죠. 그럼 쟤는 증가하는 게 맞나요? x가 0일 때. 0 우극한다는 거죠. 좌악하는. 좌악한도 음수예요. 그러면은 좌악한에서 0으로 갈 때 증가하지. 이제 0에서 우극한에 갈 때도 증가해요. 괜찮지? 오케이.
앞에 거 그냥 푸느라 그런 건가? 알았어. 얘는 뭐 천천히 풀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크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았어. 좋다. 자, 그래서 마무리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1 곱하기 2의 x제곱, 얘가 계속 증가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f'x. 자, 얘는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그래서 얘는 2의 x제곱으로 묶어주면은 2창 x제곱 1창 2x에다가 2ax 더했으니까 플러스 2로 묶으면 a 플러스 1x가 되겠죠. 그 다음에 2a 플러스 11. 그렇죠? 지금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게 양수로 나와주면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등호 넣는 게 돼요. 정수 0만 아니면 됩니다. 0 플러스는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근데 정수형 나온 거는 어느 경우밖에 없어요? 상수함수 빼고 없어요. 그래서 상수함수가 아니면은 그냥 등호 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죠? 어차피 곡선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등호를 넣어준다면 어차피 얘는 무조건 양수라서 의미 없고요. 얘만 0보다 커 같으면 돼요. 그럼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커 같아야 된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0보다 커 같다. 그죠? 판별식이 0이거나 음수. 그래서 얘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빼기 2A 빼기 1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일단 A제곱 그대로 나오고 2A 빼기 2A니까 빵! 1에서 11 빼니까 마이너스 10.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커 같지만 루트 10보다 작거나 같다. 겠네요.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3. 1번입니다. 고생했어요. 와, 미안. 저기 숙제는 여기 그 스텝 2까지 38번까지 하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뭐 수원 수투에 관련된 거는 이따가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다 나눠줄게요. 고생했어요. 안녕. 와, 재우가 안녕.